이덕화 병원에서 73세로 갑작스레 별세.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걸까? 한국 연예계의 전설, 국민 배우 이덕화가 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73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다. 병실에 울려 퍼진 심박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알렸다. 가족들은 무너진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고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침묵과 슬픔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이 비극의 이면에는 누구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덕화, 그는 왜 이렇게 떠나야 했을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갑작스럽게 우리 곁에서 앗아간 것일까? 2달 전, 이덕화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말기 췌장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미 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로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덕화는 그 순간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조차.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평온하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내가 떠나는 날 모두가 나를 웃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는 홀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집, 그 익숙한 거실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딸과 농담을 나누며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점점 무거워지는 몸과 숨을 옥죄는 통증이 있었다. 그는 이를 철저히 감췄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오늘도 좋은 날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작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아침, 이덕화는 갑작스럽게 거실에서 쓰러졌다. 가족들은 당황하며 그를 부축했고 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서야 무언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괜찮아요. 왜 그래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가족은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오후 4시 그의 심장은 영원히 멈췄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인 배우 이해춘의 그늘 아래에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2세 배우라며 쉽게 낙인을 찍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는 매 순간 자신을 갈아 넣으며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덕화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특유의 강렬한 카리스마,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타고난 성실함으로 그는 하나하나 자신의 이름을 대중의 마음에 각인시켜 나갔다. 그러나 연예계의 화려함은 그를 결코 가만두지 않았다. 스캔들과 악성 루머, 방송국 내부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상처받았다. 한때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대중의 비난 속에 깊은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후배와 동료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그는 다시 일어섰다. 어느덧 그는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한국 대중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장식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와 웃음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가 남긴 대사 한 줄, 표정 하나에 위로받고 있을 것이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화려함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고 웃음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감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였고 인간 이덕화의 위대함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단지 TV 속의 배우로 혹은 익숙한 예능인으로 남겨둘 수 있을까? 아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녹아든 사람이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수많은 감정, 수많은 시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다. 한 남자가 어떻게 사랑받았고, 어떻게 버텼으며, 어떻게 떠났는지. 그날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한 간호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런 분은 다시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아마도 수많은 이들이 가슴으로 함께 외쳤던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 속에서 가족들은 숨을 죽였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모니터에 깜빡이는 숫자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고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참았던 눈물을 끝내 흘렸다.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 가족에게 늘 든든한 기둥이었던 그가 이렇게 누워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여보, 이덕화 씨, 당신은 절대 이렇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내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함께 걸었던 길, 서로 기대며 견뎌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언제나 분주했다. 드라마 촬영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영화 현장에서 땀에 젖은 채 돌아오던 그를 아내는 늘 조용히 안아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부부였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해왔건만 정작 가장 아픈 순간에 그는 말을 잃고 있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이덕화는 늘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어린 시절 TV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가끔 함께 외출할 때 사람들의 시선에 어깨가 으스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외로움과 피로였다. 그는 누구보다 일에 헌신했고 늘 자신보다 작품을 먼저 생각했다. 스스로를 일벌레라 부르며 웃어 넘겼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몰랐던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한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신호였다. 가족들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신체는 이미 수년간 극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견뎌온 상태였고 간, 폐, 심장을 비롯한 여러 부위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활동을 이어오셨는지 저희로선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 말은 기적이 아닌 고통이었다. 딸은 그동안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작은 수첩에 적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보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적으며 언젠가 아버지가 깨어날 거라는 기적 같은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아들은 조용히 병실 밖에서 눈물을 삼켰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아버지는 별을 보며 말했다. 이 별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늘 널 지켜줄 거야. 내가 없더라도 말이야. 그 말이 왜 그리도 가슴에 박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혀갔다. 병실의 빛은 어두워졌고 창밖 하늘마저 흐려졌다. 하지만 그들이 놓지 않은 것은 단 하나, 그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다시 눈을 떠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우리를 봐주세요. 이덕화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는 웃음과 눈물, 사랑과 고통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서 73년을 살았다. 그의 마지막 장면은 비극이었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이었고 우리 모두의 가에이치에 살아 숨쉬는 불멸의 이름이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작이다.